네, 지금부터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강좌 그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스레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이 활용되는 예제를 빨리 실행해 보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생하고 싶은 음악 리스트가 있는데요. 단일 스레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파일을 다운받고 음악을 재생하고, 두 번째 파일을 다운받고 음악을 재생하고, 음악을 재생하는 그 사이에 파일을 다운받는 시간 동안 지겨울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멀티 스레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음악을 다운받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악을 재생하는 동안에 두 번째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음악을 재생할 때는 세 번째 음악을 미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레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CPU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PU가 최대한 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동시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두 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두 개 실행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두 개 실행시키는 거는 이 스레드를 두 개 실행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그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 및 응답 시간 최소화는 역시 그 동시 처리하는 이 이점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A, B, C라는 세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가정하면요. 단일 스레드면 A 처리하고 B 처리하고 C 처리하는 동안 이 전체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만약에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처리한다면 A가 조금 길고 B는 짧고 C가 제일 길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일 긴 태스크 얘가 끝나길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응답 시간은 아무래도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게 단점인데요. 그런데 가끔 독립 실행되는 모듈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 시스템이 조금 더 단순하게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정한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드 안에서 스레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든 심플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의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심플 스레드라는 곳에다가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이 강의 말고도 다른 앞으로 제가 진행할 모든 강의에서 스레드 관련된 것들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 나갈 텐데요. 그때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현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플 스레드가 갖고 있는 기능은 몇 가지 되지 않고요. 첫 번째는 모든 스레드가 그렇듯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스레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파라미터로 람다 함수를 생성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지금 그리는 이 네모 박스 안에가 새로 생성된 스레드가 실행시킬 코드입니다. 그 말인즉슨 메인 스레드는 이 스레드를 생성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바로 넘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면서 프린트문을 실행시킵니다. 1초 동안 기다리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화면에 1초마다 메시지가 찍힐 텐데요. 이 스레드도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병렬로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프린트 문이 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제를 실행시킨다면은 콘솔 화면에 두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레드를 무한 반복시켜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CPU를 쓸데없이 많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간중간 슬립 1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스레드를 잠깐 멈추게 하는 그런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뭐 효과적으로 CPU의 그 사용료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이 없을 땐 쉬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심플 스레드 객체 안에는 슬립 타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슬립 타이트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스레드가 여기서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 스레드를 웨이크업해서 깨우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잠시 보시면 스레드를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무한 반복을 하게끔 했지만 처음에 바로 잠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printf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죠. 메인 스레드는 얘를 생성하고 바로 지나가서 while 주문을 통해서 여기서 무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커맨드하고 표시하고 문자를 한번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 있죠. 메인 스레드는. 그러면 스레드 지금 내부의 스레드도 멈춰 있고 메인 스레드도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전진해서 메인 스레드가 전진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스레드 웨이크업을 만나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스레드가 깨어나서 화면에 printf hello라고 찍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없을 때는 스레드가 완전히 잠을 자면서 CPU를 쓸데없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레드를 멈추고 종료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플 스레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종료하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terminate는 종료를 하는 신호만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심플 스레드를 사용해서 while하고 terminated가 false인 경우, terminate true인 경우에는 반복을 멈추고 false인 경우에만 반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terminate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얘가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terminate를 하면 이 플래그가 true가 되면서 이 반복을 빠져나오고 printf stopped라는 문자를 표시해주고 바로 스레드는 종료하고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메소드 terminate and wait는 말 그대로 얘를 플래그를 true를 해주고 얘가 완전히 종료돼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소드 같은 경우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만 시키고 바로 뒤에 칸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terminate and wait를 실행시킬 때는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멈추고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만약에 terminate 하고 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메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특정 지금 사용했던 리소스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 다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내부의 스레드는 아직 그 상황을 인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돌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사라진 자원에 접근하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그래서 terminate and wait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스레드가 완전히 안전하게 종료가 되고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별 문제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스레드들이 이렇게 종료하라고 해서 바로 종료하지 않고요. 이게 오랫동안 종료하는 시간이 걸린다든가 또 종료하는 과정 중에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에 프로그램이 얼어서 종료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어떤 에러 메시지를 뿜어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설계를 잘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면 되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erminate now를 해버리면 스레드가 동작하든 말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스레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는 그 자체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어차피 메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순간에 스레드가 프로그램 종료를 막거나 에러를 발생했을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레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레드를 사용하는 여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생산자 소비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산자와 소비자가 별도의 스레드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고요. 프로듀서, 생산자가 일이 필요했을 때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큐에 쌓아놓게 됩니다. 큐에 쌓아놓으면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큐에서 데이터가 있는지 가져와서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있으면은 뭔가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큐 알고리즘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조작했을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레드 큐 클래스는 안에 락이 있어서 락을 걸고 푸시 작업을 끝내고 락을 풀어주고요.
락을 걸고 팝 작업을 하고 다 끝나면 락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든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클래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패턴에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게임 서버를 만들었을 때 얘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들한테서 받은 패킷을 처리해주는 스레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을 드랍하거나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로그인 같은 걸 샀을 때 DB에 저장하고 DB에서 뭔가 읽게 된다면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패킷을 여기서 처리를 다 하게 됐을 때 게임이 잠깐 멈추거나 그런 렉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얘는 그 요청을 받으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큐에다가 알려주기만 합니다. 큐에다 알려주면 별도의 스레드가 그것을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은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DB 때문에 느려지는 현상은 없겠죠. 예, 이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패턴을 활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클래스는 스케줄러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스케줄러는 생산자 소비자 패턴과 스레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안에는 큐하고 그리고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생산자가 일을 이렇게 주면 add 시킵니다. 일을 주면 add 시키면 안에 큐에 하나씩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내부의 그 스레드가 큐에 쌓인 일을 하나씩 빼면서 일을 처리해 줍니다. 처리해 주는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콜백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함수의 주소를 미리 던져 놔야 되죠. 미리 던져 놓으면은 이 스케줄러가 일이 들어올 때마다 미리 던져 놓은 콜백 함수를 실행시켜 주면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인자로 던져 주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일이 없을 때도 계속 무한히 리피트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얘한테 미리 주소를 알려줬다면 일이 없더라도 얘는 계속 스레드가 회전하면서 실행되면서 이 콜백 함수를,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야 되죠. 이벤트 핸들러를 계속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도 뭔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플레이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엑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장단점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